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전직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 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김보협 정치 전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저희 모습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슈 준비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 특별 연설을 했는데요. 남은 1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와 민생을 회복시켜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1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헌신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오늘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서 특별 연설과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두 분께서는 아마 전부 들으셨고 보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총평을 여쭤보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저 선전포고로 들렸습니다. 선전포고요? 네, 나는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내 방식, 내 신념, 내 고집대로 통치하겠다라는 선전포고로 들렸습니다. 누구를 향한 선전포고죠? 뭐 국민의 야당을 향해서 선전포고라고 보여지고요. 야당이요? 네. 희망 고문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화자찬 많이 하셨고요. 변명, 탓 많이 하셨고요. 고집 얘기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하나 되게 과연 제가 뭐 잘못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대통령께서 코로나 전쟁에서 끝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과연 이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까. 대통령이 뭘 잘못 판단하고 계신 거 아니냐. 그런 우려와 걱정도 했습니다. 그 부분을 희망 고문이라고 보신 겁니까? 네. 네. 네, 김보혁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같은 걸 보고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두 분을 모신 거죠. 네. 네. 저는 굉장히 솔직하고 담백한 회견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코로나19 위기 극복 그리고 경제 회복 이런 것들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 위기에 강한 국민들의 위대한 힘이다. 국민들한테 그 공을 돌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백신이 늦어진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아쉬움을 좀 표했고요. 네. 특히 부동산 정책 문제에 대해서 결과만 놓고 보면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지난 재보선 선거에서 심판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심판받았다. 이런 표현 쓰기 힘들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완곡한 표현으로 냉정한 평가를 받았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 심판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최근에 문제가 많았던 이른바 문자 폭탄에 대해서도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정치인이 감수해야 되지만 설득력 없는 문자로는 오히려 그 지지하는 정치인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품격 있고 절제 있는 표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모든 쟁점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고 담백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극명하게 양쪽을 갈리고 계십니다. 9888님께서는요. 대통령의 연설은 담담하고 진실했으며 원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민희로 김미남님께서는요. 아무 내용도 없고 비전도 없는 회견. 이렇게 비판적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앞서 장성철 소장께서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다라는 말씀 중에는 아마도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그렇죠. 그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도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죠. 인사청문회법이 제도가 잘못됐으면 민주당한테 이거 바꾸라라고 시키면 되잖아요. 네. 180석 있잖아요. 이번 못 바꿉니까? 자, 그럼 1차적으로는 1단계로는 도덕성 검증하고 네. 거기서 통과된 분 이 자질 정책 검증 국회로 보내서 하자. 미국식으로 바꾸는 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계속 오래됐죠. 왜 안 바꾸세요? 그게 예. 유체이탈 화법이죠. 왜 제도 탓을 합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됐는데 네. 결국에는 나는 책임지기 싫어. 나는 남 탓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유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서병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위원장이
아이 대통령 그 말씀 기분 나빠요. 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작성 못 하겠어요. 네. 이런 것도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할건 감정적인 해야죠. 대응으로 보여. 그렇죠. 서병수 의원이 중진의원인데 네. 너무 사감을 갖고 이 위원장 자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냐. 서병수 위원장도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인사청문회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 김보혁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야당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마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얘기를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지만 난 이 사람들 다 장관시킬 거야라고 받아들이니까 선전포고다 자화자찬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 제 생각에는 그 인사권자로서의 어려움을 토로를 하면서 네.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한 거 아닌가. 사실 청문제도를 바꾸자는 건 아마 기억하실 텐데 김무성 대표하고 당시에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까지 만들어 놓고 통과를 못 시킨 거잖아요. 예. 아니 지금 왜 안 하시냐고요? 할 수 있죠. 지금 해야죠. 왜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저는 아니, 김보혁 기자가 여당의 원내대표신가 봐요. 반드시 해야 될 게 네. 총선 전에 그 문제 많았던 선거법 바꿔야 되고요. 그럼요. 그리고 인사청문 제도도 그럼요. 이제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인사청문회 그 대상자를 안 내놓기를 희망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쯤 해서는 여야 모두가 그래 다음에 저기 국민의힘이 집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청문 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건 제가 만난 정치인들 두루 다 느끼고 있거든요. 예. 좀 빨리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럼 빨리 고쳤으면 좋겠는데 앞서 그 김보혁 기자도 이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좀 아쉬움을 토로했고 또 재보궐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런 죽비란 표현까지 써가면서 대통령께서 평가에 대한 어떤 토로를 했다라는 평가를 주셨는데 부동산 문제에 같이 동의하시나요? 이것이 가장 그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 김보혁 기자도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유능한 민생개혁 네. 여기에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는 그 4년 전부 돌아보면 취임 직후에 참 방향을 여러 가지 잘 잡았거든요. 네. 일자리를 1호로 추진했고 비정규직 공공부문부터 없애자고 추진을 했었고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탈석탄 문제. 그런데 이게 좀 뒷심이 모자랐던 거 아닌가. 뒷심이 예를 모자랐다. 들어서 예.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만 좁혀져 버렸잖아요. 예.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제가 취임 2년, 3년 그 정도의 청와대 출입을 할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 이런 표현을 문 대통령도 많이 쓰고 청와대도 많이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능한 개혁을 얼마나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죠. 네. 같은 의견이신가요? 부동산 문제가 가장 커다란 문제였다. 문제긴 한데 저는 예. 더 근본적으로 너무 무책임한 정권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미래를 대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하, 좋아요. 예. 코로나 때문에 확장 재정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개혁할 건 해야 되는데 안 한 게 있어요. 공무원, 군인, 연금 개혁해야 돼요. 예. 근데 안 하잖아요. 왜 안 하겠어요? 표 떨어지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 3년에서 5년 사이에 이거 계속 수정하지 않으면요. 지금 우리 아들, 딸, 후손들이 이 연금 충당 부채를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네. 현재까지만 해도 1044조의 연금 충당 부채가 있습니다. 예. 지금 공무원 많이 늘리셨잖아요. 연금 개혁 안 하셨습니다. 더 눈덩이처럼 늘어나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다음번 정권은 이거 개혁하려고 군인들과 공무원들과 상당히 심각하게 부딪혀야 돼요. 이 해야 될 일을 안 하신 것이 네. 저는 상당히 안타깝고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려요. 연금 개혁 가장 아쉽다 말씀 주셨는데요. 반대로 장성철 소장께서 꼽을 수 있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성과 있겠죠? 죄송해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잘 모르겠어요. 정말요? 저한테 시간 주시면 제가 다 얘기할게요. 김보혁 기자가 그럼 대신 제가 적을게요. 네. 일단 권력기관 개혁 했잖아요. 최소한 개혁. 지금 정치인들 혹은 시민사회단체 권력기관이 나를 감시할 거다, 사찰할 거다 이런 의심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검찰 개혁하면서 미진은 하지만 수사권, 기소권 어느 정도 분리를 했고 네. 기소 독점 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하면서 깼습니다.
아직 미진하지만 더 나아가야 되죠. 그리고 평화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시동을 걸었죠. 임기 초반 생각하면 당시에 전쟁 위기,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는 얘기가 있었고, 문 대통령이 아마 청와대에서 처음 주무신 날, 네. 그날 북쪽에서 미사일을 쐈을 겁니다. 나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이제 잠 편하게 자기 해드릴게요. 그 네. 농담했던 게 맞아요. 그런 배경이 예, 있었던 기억나네요. 거고,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했죠.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 하도록 그 다리를 놨죠. 적어도 지금 전쟁 걱정 없이 남북 관계를 관리하는 수준이다. 이런 성과들은 봐줘야죠. 이게 네. 참 성과는 결과를 봐야 되는데 예. 과정은 괜찮았어요. 음흠. 그렇지만 방향성 괜찮았습니다. 목적지가 잘못됐어요. 검찰 개혁한다고 했지만 검찰 장악한 것이 아니냐, 권력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남북 문제 처음에 열심히 하셨죠. 세 차례 정상회담, 두 차례 북미회담 잘 하시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했지만 예. 결국에는 비핵화 됐습니까? 남북 간에 대화 지금 되고 있습니까? 북한 김여정은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미국산 앵무새라는 조롱 섞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북 문제 아무런 지금 대화, 협력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뭐가 잘 됐다는 겁니까? 경제 회복되고 있다고 하셨죠. 뭐 전분기보다 1.6% 성장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얘기 듣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정말 화날 거예요. 그 부분은 문 대통령도 얘기를 했잖아요. 수치가 거시경제는 이렇게 좋지만 이게 아랫목까지 어려운 서민들까지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아쉽다 이런 얘기들 대통령께서 하시잖아요. 안타깝다고 얘기하시는데 다른 분들한테는요 거의 죽음으로 내몰려요. 어제도 우리 언론에서 봤잖아요. 명동상가 40%가 공실입니다. 이거 피눈물 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화자찬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나라 전분기보다 1.6% 성장을 했다라고 자랑하셨잖아요. 대만은요 전분기보다 3.09%예요. 싱가포르는 2% 성장했습니다. 뭘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루만져 주셔야 됐어요. 정말 미안하다, 죄송하다,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러셔야 되는데 네. 처음부터 끝까지 자랑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기자회견이었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이 시각이 너무나 첨예하게 다르신데 그런 건 있잖아요. 뭐랄까요. 지금 4년 동안 어쨌든 정부가 뭐 대통령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부 전체와 국민과 산업계 공무원들이 어쨌든 최선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뭔가 잘한 거는 그래도 이렇게 꼽아 주셔야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 더 따갑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없어요. 자랑이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진짜. 예. 자, 앞서 이제 가장 커다란 성과 중에 하나를 김보혁 기자께서는 권력기관 개혁, 그 중에서도 이제 검찰 개혁으로 꼽아주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떠세요? 검찰 개혁이 상당 수준의 완성에 이르렀다고 보세요? 아니면 한참 더 가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너무 지나쳤다고 보세요? 저는 미진하다고 생각을 미진하다? 하고요. 예, 어떤 앞으로도 면에서? 지금도 수사 주요 중대범죄 수사 6가지가 검찰에 남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검찰의 전반적인 문화, 행태, 뭐 모든 검사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 여전히 검찰로서 검사로서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행태 이런 게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냥 수사 열심히 하고 기소 열심히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물론 그 방향이 옳지만 강도와 이 절차 면에서 문제도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하면 실제 이게 민생 개혁하고 떨어진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 불구속 수사 원칙 그리고 교화 정책에서도 무조건 가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권 친화적인 수사, 별건 수사하지 말고 먼지털이식 수사하지 말고 네. 이거 모든 시민들이 당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렇죠. 이게 민생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로지 윤석열 쫓아내기 식으로 네. 비치면서 결과적으로 좀 왜곡이 돼 버렸다. 예. 이런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말미에 김보혁 기자께서 목적이나 방향성과 달리 그 과정에 있어서 검찰을 개혁하기보다 장악하려는 이런 시도로 비춰진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네. 장성철 소장께는 그 부분을 좀 제외하고요. 앞서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도만으로 봤을 때 네. 지난 대선에서도 그렇고 늘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었던가요?
보수 야당에서도 검찰 개혁은 해야죠. 목표로 주장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제도상으로만 보자면 어떤가요? 지금 현재 검찰 개혁이 상당히 진행이 됐다고 보세요? 그럼요. 미진하다고 권력 보세요? 분산시키고 견제하는 네.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 그리고 입법화가 다 진행이 됐습니다. 예. 검찰 개혁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다라고 예. 말씀드리는데 네. 그것이 우리 김보익 기자님 잘 말씀해 주셨듯이 검찰 장악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 네. 권력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부분으로 비춰지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는 오늘 대통령께서 검찰과 관련해서 아주 반민주적인 발언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이 부분이요? 듭니다. 검찰이 청와대를 겁내지 않는 것 같다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예. 그럼 검찰이 청와대를 겁내야 합니까? 청와대와 관련된 청와대 인사들이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으면 네. 청와대니까 우리가 수사하면 안 되겠구나, 조사하면 안 되겠구나 예. 이런 식으로 판단해야 합니까? 아하. 이것은 정말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말씀이고 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그런 발언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그런 저는 그렇게 의도를 갖고 생각하지 않는 게 말씀을 안 그게 하셨겠지만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잖아요. 네. 굉장히 시니컬하게 표현하는 거죠. 요새 검찰이 청와대 무서워합니까? 뭐 이런 식의 현실 진단인 거지. 네. 검찰은 청와대를 무서워해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같은 그렇게- 말씀이라도 그렇죠. 듣는 분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고 연설문 내용이기보다는 문답에 따른 거니까 아무래도 네. 이후에 다시 백브리핑이라든지 자세한 설명이 뒤따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도 거침없는 정치평론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김보혁 기자, 장성철 소장.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